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3. 포르지운쿨라 전대사. 우선 우리가 주목할 일은 로마 교회가 포르지운쿨라 전대사를 허락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에 종군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대사를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이 싸움에 종군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사제를 받는 조건하에서 죄의 보속뿐만 아니라 연옥의 고통으로부터도 사면되며 죽은 후에는 하느님 앞에 즉시 나아갈 수 있다고 교회는 말했다. 이 십자군을 위한 대사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돈이나 무장한 군인을 성전에 파견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작은 형제들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어떤 일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확대된 대사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예컨대 성당 봉헌 때처럼 교회가 대사를 내릴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했다. 1215년의 라테라노 공의회는 이 관례를 한층 엄격하게 규정했다. 성당 봉헌식에는 1년 동안만 대사를 허용했고 봉헌 기념일에는 40일 동안만 허락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 봉헌 때에는 예외적으로 3년간의 대사를 허락했다. 곧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는 3년간의 대사를, 알프스를 넘어온 사람에게는 2년간의 대사를, 일반 순례자들은 1년간의 통상적 대사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 비교하여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었고 또한 실제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사료를 보면 프란치스코는 어느 맑은 날 마리냐뇨의 마세오 형제를 동반하고 호노리오 교황 앞에 나아가서 성지로 가는 십자군에게 허용한 것과 똑같은 대사를 포르지운쿨라 성당에도 허락해달라고 간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통회하고 이 성당에 와서 죄를 고백하여 사제로부터 사죄받은 사람은 영세한 날부터 이 성당에 들어온 순간까지의 모든 죄와 벌에서 면제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황은 어떤 성당에 대해서도 로마 교황청이 그런 대사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반대했다. 그 대신 프란치스코에게 일반 대사를 제의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거절했다. 그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이 대사를 얻도록 자기를 보냈다고 말씀드렸다. 하느님의 안배가 있었음인지 교황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호노리오 교황은 그것이 십자군의 대사에 끼칠 수 있는 손상을 설명하면서 추기경들에게 새로운 대사를 제안하라고 명하였다. 이 대사는 매년 단 하루, 전날 저녁 기도 시간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만 24시간만 유효하다고 했다. 프란치스코는 만족하여 물러나왔다. 증명서를 원하지 않느냐는 교황의 물음에 그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를 드러내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다. 오버백이 포르지운쿨라 성당 벽면에 그린 장미의 전설도 이에 속한다. 이 장식은 14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이야기는 더 오래된 사료에 근거했을 것이다.
얼핏 보아도 이 이야기는 사실 같아 보인다. 모든 프란치스코 전기 작가들은 그가 얼마나 포르지온콜라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죄인들의 회개를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는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성당에 몰려오는 환영을 보았다. 그의 제자 한 사람도 비슷한 환영을 보았다. 프란치스코는 성격상 기록된 문서를 좋아하지 않았다. 1210년에 있었던 인노첸시오 3세의 수도규칙 인준은 구두 인준으로 만족했으며 라테라노 공회에서 어떤 서류 확인도 받지 않았다. 오를란도 백작이 라베르나를 기증했을 때 역시 아무 문서 없이 받았고 1274년에야 비로소 그의 아들 카타니 백작의 선물 기증서가 작성되었던 것이다. 유언에서 프란치스코는 성당이나 다른 장소에 대하여 교황께 문서로 된 특전을 청구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프란치스코가 호노리오 교황에게 했던 대답이 그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13세기의 믿을 만한 사료들에는 포르지온쿨라 전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레고리오 9세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부여한 전대사를 알고 있던 토마스 첼라노도 그리고 옛 전기 작가들도 포르지온쿨라 전대사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훨씬 후대의 작가들이 이 전대사는 1216년부터 매년 허락되었으며 호노리오 3세가 정한 8월 1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공식적인 전기 작가들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교황의 칙서가 없다거나 코르토나의 엘리야와 작은 형제회의 엄수파인 포르지온쿨라 사람들이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문제의 전기 작가들은 힘을 가진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만일 이 결론이 옳다면 반대로 우리는 완덕의 거울이나 장꽃송이 등에서처럼 엄수파 계열의 전기에 포르지온쿨라 이야기가 당연히 영광된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도 이전의 전설을 뒤따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히 이 전대사의 전통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2차적으로 레오 형제나 프란치스코와 친했던 친구들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후자 계열에서는 2명의 프란치스코 형제, 곧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살았던 아레쪼의 베네딕토 형제와 마리냐뇨의 마세오와 친한 친구였다는 아레쪼의 라이너 형제가 1277년 10월 31일 많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한 것으로 아래쪽의 공증인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서 작은 형제회의 두 형제는 진실 그 자체인 마세오 형제가 비록 교황께서 그런 대사를 주신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그와 프란치스코가 페루자에 가서 앞서 언급한 대사를 호노리오 교황으로부터 받았노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다. 보고서는 매우 짧았으나 이 문서는 치밀하게 세부 사항까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고 있다. 원본은 이미 없어졌다. 사바티에는 현재 아시시에 소장된 사본은 13세기 말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당시의 다른 보고서들도 아래쪽의 베네딕토 형제가 인용한 마세오 형제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사바티에는 포르지온쿨라 전대사에 대하여 1435년경에 쓰인 프란체스코 바르톨리의 책을 교정 출판했다. 그 책은 라베르나의 요한과
아쿠아 스파르타의 오토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여기저기에 반복되어 나타난 마세오와 베네딕토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피에트로 잘판이라는 한 노인이 젊었을 때 포르치운쿨라 성당 축복식에 참석해서 프란치스코가 당시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같은 시대의 또 다른 증언은 마세오가 아닌 레오 형제에 의존하고 있다. 페루자의 귀족 자코포 코폴리는 1276년 2월 14일에 페루자의 작은 형제들에게 산 하나를 기증했다. 이 산 위에는 그들이 오랜 수도원인 몬테라피도가 서 있다. 그는 거의 같은 시기에 아래쪽의 베네딕토 형제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레오 형제가 포르치운쿨라 전대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코폴리의 말에 따르면 교황은 프란치스코에게 7년간의 전대사를 허락했으나 프란치스코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성지의 전대사를 제안했고 추기경들이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그 대사를 제안하도록 했다. 그 후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으며 이 전대사는 당분간 비밀로 하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공개하실 것이다 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워딩은 이 증언이 정확히 1277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는 전대사가 허용된 지 이미 2세대가 지난 후였다. 형제회 전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쪽의 베네딕토 형제가 속한 엄수파들이 첫째는 포르치운쿨라 전대사의 존재를 가능한 한 확실하게 입증하고 둘째는 이 전대사가 빨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베네딕토 형제가 증언하고 공증인이 확인했으며 자코포 코폴리의 증언 역시 움브리아의 관구 봉사자 안젤로 형제와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파브리아노의 프란치스코 형제가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받은 것은 이때쯤이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빠른 때였으며 그 역시 레오 형제로부터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파브리아노의 프란치스코가 일러야 1310년의 문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그가 말년에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프란치스코 형제는 1251년에 태어나 1322년에 사망했는데 그가 회고록을 쓴 것은 아마 60세 아니면 70세쯤이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연도에 그가 포르치운쿨라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가 고령에 이르러 이 대사를 받기 위해 순례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빼놓을 수 없다. 처음부터 많은 회원들이 영적 아버지의 무덤과 포르치운쿨라를 순례했다. 이에 관련하여 프란치스칸이었던 교황 니콜라오 4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1284년 5월 14일자 교서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아시시로 몰려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이유가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포르치운쿨라 성당과 성인의 무덤이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순례하는 목적은 대사가 아니라 성인을 공경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폴리뇨의 안젤라가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한 지 얼마 후에 아시시를 순례하면서 포르치운쿨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성 프란치스코의 기념 성당을 2번 방문했다고 말한 사실과 일치한다. 안젤라는 엄수파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수파의 수장격인 카살레의 우베르티노는 안젤라의 임종 직전에 그녀를 방문했으며 자신의 저서인 생명나무 서원에서 안젤라를 대단히 존경한다고 썼다. 어쩌면 안젤라의 아시시 방문은 전대사가 윤허되기 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가 포르지움 꿀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포르지온 꿀라 전대사는 파브리아노의 프란치스코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13세기 후반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사고방식에 현대적 개념을 적용시켜도 괜찮다면 이 전대사 윤호 50주년 기념일이 곧 이 대사의 기원이 된다고 여기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아무튼 이 대사가 알려지자마자 반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아래쪽의 베네딕토, 라이너, 코폴리, 잘파니 등이 공증인을 통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작은 형제회 엄수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요한 올리비까지 전대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교리와 역사적인 근거를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전대사의 참됨을 주장하려 했었다. 애석하게도 역사적 부분은 분실되었고 정확한 날짜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가톨릭 연구가들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프란치스코만이 알고 있는 전대사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부정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필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 초판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다. 당시 필자의 의견에 따르면 포르지온 쿨라 전대사는 지역에 국한된 성지 혹은 십자군 전대사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성지를 잃고 나서 교황은 이 대사를 프란치스칸들에게만 베풀게 했고 포르지온 쿨라에서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사 받는 날을 8월 2일로 정한 이유는 그날이 이 성당의 봉헌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칸다운 선택이었다. 8월 1일은 성 베드로 사도의 사슬축일이다. 이 사도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존경심은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미사에는 다음 구절이 인용된다. 축복받은 베드로 사도를 사슬에서 풀어주시어 상처받지 않고 나아가게 하신 하느님, 간절히 비오니 우리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작은 포르치온 꿀라 성당, 새로운 성지인 이 성당에서 작은 형제들은 권한을 위임받아 예전에는 십자군 전쟁에 종군한 사람들에게만 베풀던 대사를 이날 베풀었다. 이로써 죄와 벌의 골짜기에서 흐느끼던 통해자와 순례자들을 정결히 성지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 3장을 쓰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작은 형제회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연구가인 뮌헨의 헤르베르트 홀차펠 신부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었을 때 문제가 된 이 전대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도 활용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후세의 지도자들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 전대사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성인의 생존 시와 사망 후 10여 년간이 이 전대사를 활용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몇 가지 이유로 당시에 이 대사가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에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추측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의한다. 교황은 오랫동안 거절하다가 이 대사를 허락했다. 후세의 증언에서 알게 된 것처럼 추기경들이 반대했고 아시시, 폴리뇨, 페루자, 구비오 등 이웃 도시의 주교들도 마찬가지였다.
홀차펠 신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주교들은 보잘것없는 포르지온 콜라 성당에 특별한 은총의 표지가 주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교황청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사제직에 대한 존경심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시비를 가리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처럼 여기서도 자신을 낮추었다. 그가 기꺼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방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신뢰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실망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자신을 위로하고 현재로서는 인내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던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대사를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어갔고 또한 반대도 커졌을 것이다. 그러자 내용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언해야 할 의무를 자각했다. 그들은 교황청이 그들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반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또 주교들이 반대해도 겁내지 않았다. 아시시 주교들은 한동안 프란치스칸이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전기 작가들이 대사에 침묵했던 이유를 해명해 준다. 하지만 1318년에 쓰인 완덕의 거울은 당시 이 대사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왜 초기 작가들은 전기를 쓸 당시 이 대사의 존재를 반대하는 내용들에 대해 반증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을까? 작은 형제회 연구에서 일어나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과거에 입증된 증언들을 참고해야 한다.